8월 18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뉴스투데이 3부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미한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축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긴밀한 미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부와 중부사령부가 중동에 장기 배치된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승조원의 사기 저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항공모함이 곧 링컨호를 교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설명해드리고 인터뷰 순서에서는 두 번의 탈북 끝에 자유를 찾은 꽃제비 출신 탈북민 손혜영 씨와의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또 미국의 우주군에 대해서 미국 군사 안보 백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의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미한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들에 대해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시작하기 직전에 나온 지시여서 실제 훈련 일정과 규모가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군 약 18,000명이 참가합니다. 미군에 따르면 양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실사격 훈련과 도하작전, 사전 배치 군수물자 전개 등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연합작전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시절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게임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이 매우 도발적일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해병대 연합훈련 등의 유예를 발표했고 비질런트 에이스 등 다른 대규모 연합훈련도 잇따라 축소 또는 중단됐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도 이런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3월 미국과 한국은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고 규모와 기간을 조정한 새로운 형태의 연합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연합 연습,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규모 조정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최근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한국 청와대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와 관련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주목한다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역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동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한 보도가 나온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중부 사령부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약 5천 명의 해군과 해병 대원이 탑승하고 있는 에이브럼 링컨호는 9개월 동안 걸프 지역에 실전 배치돼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군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함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주장과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 또 수병들의 바다 투신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왜곡됐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나마에서 가진 미국 뉴스맥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함정과 모든 승무원, 모든 함장이 매 순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TV 방송사 CNN은 14일 해당 군함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달 초에 한 수병이 배에서 바다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부 파병은 다른 파병보다 더 오래 걸린다면서 해당 장병들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런 배에 타본 적은 없지만 장기간 파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빨리 교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며 이를 지휘관들도 알고 있고 각군 장관도 알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 중부 사령부도 중동에 배치된 USS 에이브럼 링컨호의 상황에 관한 주장들을 부인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팩트체크 게시물에서 한 보도는 항공모함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수병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다른 보도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센트콤은 재입대율이 84.4%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함정 내 사기와 임무 수행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에이브럼 링컨 항모 타격단의 수병과 해병대원들은 260일 이상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10,000회의 항공기 출력과 150만 파운드의 탄약을 사용한 뒤에도 여전히 회복력과 결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보도와 달리 해당 항공모함에 탑승한 장병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3일 배 밖으로 떨어진 한 수병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부 사령부는 성명에서 에이브럼 링컨호의 역사적인 파병에 대한 무분별한 오보는 우리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군함이 그렇게 오래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모가 현재 이동 중이거나 곧 이동할 예정이며 다른 매우 비슷한 함정이 교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 관련 협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안보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비핵화 언급에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적 협조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 프로그램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 고문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기대를 과거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맹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동맹에게 더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동맹 관계의 일부이고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대를 훨씬 더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일러 고문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노력에 보다 공개적으로 동참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병력이나 탄약을 지원하는 수준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이란 관련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런 수준의 협조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참여해왔으며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 비핵화란 표현에 주목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비핵화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 중인 군사작전에 해군 자산을 참여시키지 않은 데에 대한 실망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한국만의 선택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해당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한국이 다른 동맹국들과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장 큰 안보 위협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안보 현안 역시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한국이 동맹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문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한국이 동맹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부담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그가 이란 문제를 이용해 그런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닝 연구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요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군사력 파견 등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런 요구였다면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고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북한과 한반도 안보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